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제1리그 일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빌로 이와타 대 교토상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와타는 전체적으로 쇼난이나 교토 상대로는 강세를 보여왔다. 지난 쇼난전에서는 그라사의 조기 퇴장으로 터져버린 매치였지만 이와타의 배후 공략이 전방 압박을 중시하는 교토나 쇼난 상대로는 잘 통했던 케이스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라사에 이어서 가와시마도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라서 이와타가 공격을 받아내는 상황에서는 좀 고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어서 교토상가는 패배하는 패턴은 초반에 몰아치는 상황에서 득점을 넣지 못하고 후반에 힘이 빠져서 패하는 경우가 다수다. 지난 대결에서도 패배를 기록했는데 당시에도 후반에 모든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교토가 압박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양이 많아서 정작 문전에서의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만한 요소기도 하다. 이와타는 기동성과 배후 공간을 노리는 폭발력이 좋은 팀이다. 따라서 쇼난이나 교토같이 전방에서의 힘을 꽉 주는 팀에게 전체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편이다. 물론 수비진의 누수가 없지 않지만 교토는 늘 결정력에서의 문제를 드러내는 모습이 잦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세레소 오사카 대 알비렉스 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레소는 니가타를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상성이 좋다. 세레소가 단단한 코어와 역습 성향을 보여줄 때 강력한 편이라서 니가타의 높은 점유율을 저격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은 갖추고 있는 셈이다. 다만 16골을 넣고 있는 세아라 말고는 명확한 득점원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당장 득점 2위 선수들의 골은 2골에 불과한 모습이다. 득점에서의 꾸준함은 있지만 최다 득점 순위에서는 11호 딱 중위권 수준인 이유기도 하다. 이어서 니가타는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은 수비력의 약화로 볼 수 있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점유를 많이 가져간 것은 같았지만 안정성이 좋았던 지난 시즌과는 달리 올 시즌에는 내주는 기회의 허용률이 네 번째로 높아지는 모습이 되었다. 특히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세트피스 등 박스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패턴의 공세에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일단 상성에서는 역습과 단단한 코어가 장점인 세레소가 앞선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세레소의 주포 2회 보조 득점원의 부재는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스코어 차이가 크게 벌어질 매치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세레소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비셀고베 대 나고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베는 무토나 오사코를 필두로 한 공격진들의 최근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문제라면 고베가 나고야 같이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팀들에게는 약했다는 것인데 최근 마치다나 지난 경기 사포로전도 상대의 끈적한 수비에 무승부를 기록하는 것에 만족하고 말았다. 그래도 최근 나고야를 상대로는 3연승으로 페이스가 좋기는 한데 2골 차이의 승리를 기록한 것은 한 번뿐이었다. 이어서 나고야는 올 시즌 상위권을 만나면 무력하게 졌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주커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력을 제대로 투사한 경기가 손에 꼽는다. 올 시즌 4위 이상의 팀을 만나서는 오전 전패이고 더 심각한 점은 득점을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강호들의 공세를 90분 내내 막아세우는 것은 아무리 수비가 강한 나고야 입장에서도 어려운 일인 것으로 보인다. 나고야가 강팀들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고베가 라인을 다소 내리고 신중하게 운영하는 성향의 팀에게는 약했던 편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 매치업으로 보고 있다. 비셀고베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아비스파 후쿠오카 대 도쿄베르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쿠오카는 전반적으로 베르디와의 경기에서는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던 편이었다. 특히 베르디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도 후쿠오카가 이를 버티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었기 때문에 공격 스탯에서는 뒤져도 후쿠오카가 실리적인 결과는 챙길 수 있었던 편이다. 물론 후쿠오카의 낮은 라인은 공격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도 하고 웰링턴의 부상 등으로 인해서 후쿠오카의 공격 성적도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어서 베르디는 라인을 굳건히 굳히고 버텨내는 팀에게는 약하다.
지난 마치다 상대로도 공격 스탯은 전부 앞섰지만 정작 최전방 공격수들이 부진하면서 패배를 기록하기도 했다. 후쿠오카와의 매치에서도 공을 잡은 시간 자체는 길었지만 후쿠오카의 조직적인 수비에 매우 고전하는 모습이었다. 그나마 베르디가 승격팀 치고는 3백의 안정감이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는 점은 위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두 팀이 서로의 강한 수비력에 막혀서 공격적으로 이득을 보지는 못하던 편이다. 베르디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스탯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국 최전방 선수들의 결정력은 들쭉날쭉한 편이다. 후쿠오카도 너무 낮은 수비 라인이 공격에서는 방해 요소다. 고배당 픽으로 무승부를 노려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간바 오사카 대 쇼난 벨말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바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낮추고 수비와 역습을 가는 상황에서는 쇼난 상대로 좋았다. 최근 거둔 2연승 상황도 쇼난에게 어느 정도 점유나 공격권을 허용했던 케이스다. 이는 간바가 현재 홈에서 골을 허용하는 비중이 최소 1위일 정도로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내는 역량이 상승한 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17실점의 수치는 마치다와 함께 리그 최저 실점 1위이기도 하다. 이어서 쇼난은 원래 수비를 먼저 하고 속공으로 이어가는 팀에게 약하다. 상대 퇴장자가 나와서 대승을 기록했지만 이와타에게도 약했고 마치다와 고베, 후쿠오카 같은 팀들에게도 여지없었다. 특히 쇼난이 전반부터 상대 진영을 넘나드는 것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활동량을 높게 가져가는 편인데 이 때문에 힘이 빠진 후반전은 전반에 비해서 실점률이 2배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간바가 상대에게 점유를 어느 정도 내주고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 쇼난과의 매치업에서는 오히려 상성이 앞서는 모습이다. 간바의 수비가 그만큼 안정세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쇼난도 상대 진영을 빠르게 넘나드는 에너지 레벨 소모가 후반전에는 상당히 실점이 늘어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간바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